이제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진지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의 개념 정립에 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의 전문가이시고요. 두 번째는 학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분의 토론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 정영기 사무부장님이십니다. 사업부장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패널 토론자는 국민대학교의 정일율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의 장애인 체육 진흥과 우리의 신체 활동을 어떻게 진흥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회 정영기 사업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회 정영기 사업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회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로 입사를 하여 2011년도 경상남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기반으로 직원으로 정식 입사하게 되어 지금까지 업무를 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전국 시도장애인 체육회 대표라기보다는 경상남도의 한 명의 실무자로서 이 학회의 역할을 바라는 점을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체육학회는 1990년 창립하여 지금까지 특수체육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학문 활동을 결과를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특수체육학 분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 복지, 체육 관련 정책과 체육회 설립 등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애인 체육 분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체육학회와 김지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패널로 추천해 주신 이재원 교수님과 이현수 지도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특수체육학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패널로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낀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한국 특수체육학회의 역할을 좀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체육 정책 연구 자문 기구로서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최근 시도 장애인 체육회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관위탁 정책 추진 방향에 의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각 시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시점과 기준 등을 결정토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해당 시도청의 방침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목적의 정책보다는 정부의 지침을 빌미로 시군구 장애인 체육회로 지도자를 전환 채용시키는데 급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군구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전환 채용을 환영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 또한 운영에 관할 상급기관인 시군구청에서는 재정 상황의 열악함을 이유로 지도자 증원 강요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지도자는 자존감이 낮아져 많은 수의 지도자가 현재 사직을 하였고
재직 중인 지도자들 또한 여러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와 복지는 그들의 전문성과 가치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에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여 지방에서는 지도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내 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도자 채용을 실시하였으나 단 한 명도 응시하지 않아 재공고를 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지역 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없기에 재공고를 내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이 종목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높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득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취득한 자격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고용하는 창구가 장애인 체육회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채용에 관해서는 지역 내 선수와 특수체육 전공 학생에게조차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사무처장 협의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시도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잦은 문의를 하였으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대국민 보고회 때 2022년 때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1,200명을 확대함과 동시에 처우 개선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호한 태도는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에 우수 지도자들을 이탈하게 하고 지자체로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에 불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인원이 충분히 확보된 후에 그들의 가치와 노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연구, 토론의 장이 이미 마련되었었다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자문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스로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특수체육학회가 장애인 체육 현장에 여러 문제와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장애인 체육 연구 분야를 통한 정책 자문 기구로서의 파트너십이 형성된다면 보다 나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의 장애인 학생 체육 정책 위한 연구 자문 기구로서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현재 장애 학생 체육의 큰 문제는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함과 동시에 생활체육 또는 전문체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 체육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도장애인체육회와 교육청의 모호한 관계와 장애 학생 체육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발굴과 우수한 경기인 양성의 목적을 이루기에 노력을 하고 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교체육을 진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아 장애 학생 체육 보조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체육 업무는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 계기로 시도청에서는 장애인 복지부서에서 체육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교육청 내 체육부서가 장애인 체육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단 5곳에 그쳤으며, 특수교육부에서는 12곳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전반적인 체육으로 12곳이 업무를 맡고 있어 전반적인 그 체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장애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장애 학생의 안전만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 모든 체육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지가 보조비로 투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6월 기준 시도장애인체육회획 교육청 보조비는 경기도가 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울산, 강원도, 경북은 보조비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평균 보조비는 5,400만 원의 수준으로 열악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내 체육부서의 업무 중 하나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흥위원회 내 장애학생체육전문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장애학생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등 뿐만 아니라 관련 보조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내 장애학생체육 업무를 체육부서가 전담하게 하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장애학생체육전문위원이 위촉이 된다면 교육청 차원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특수체육학회는 수많은 학술적 연구 활동으로 장애학생체육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장애학생체육정책 자문연구기구로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장애인체육회 파트너십 정립과 장애학생체육 보조비를 확대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 정영기 사업부장님의 토론이었습니다. 역시 현장의 전문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러한 그 의견을 듣다 보면 저희 장애인체육 전문가들은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책무를 느끼게 됩니다. 주요 발제 내용을 본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관련 교육부와 현장에서는 괴리감이 있으니 그것들을 우리 특수체육학회에서 연결고리를 해주고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달 체계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쩌면 우리 학회의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모임도 자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정영기 사업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은 학계의 전문가이신 국민대학교 정일우리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정일우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정영기 사업부장님께서 이제 체육회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특수체육학회가 실제로 신체 활동 촉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좀 받았을 때 이 주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까 진주영 교수님께서 이제 주제 발표해 주실 때도 이 특수체육이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마이크로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큰 틀의 매크로 접근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특수체육학회의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마이크로적인 접근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어떻게 보면 좀 큰 단위의 어떤 그런 접근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어떤 접근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특수체육학회가 어떤 그런 개인이 할 수 없는 보다 좀 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신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이제 신체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점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해지는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굉장히 좀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실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그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그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냥 동일 연령에 이렇게 했다가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약간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많아요. 이게 연구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접근을 실제로 하다 보면 굉장히 커집니다. 이 15가지의 장애 유형에 대한 부분도 있죠. 또 등급에 대한 부분도 있죠. 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죠. 또 이동권에 대한 부분도 있죠. 아니면 또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또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단순히 신체 활동에 참가하도록 만드는 것은 운동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을 그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개인적인 어떤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특수체육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런 연구 부분들을 조금 한번 그 테마를 삼아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발달장애인 쪽에 대해서도 지금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아까 진주영 교수님 보여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외국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의 주제가 좀 다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학교 체육 쪽으로 좀 집중이 된 반면에 외국에서는 신체 활동이나 비만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연구 예산이 뿌려지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미셸 오바마나 그때부터 해서 헬시 피플 이런 어떤 그런 신체 활동 비만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연구 방향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는 그 외국보다는 그렇게 비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좀 못하고 있고,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장애인, 아까 우리 정진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령 사회와 이 장애가 이제 중복돼서 이제 결합돼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국가에서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연구도 이 연구비에 따른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실제로 현재 그 장애인 쪽, 특수교육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보건복지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들 자체가 지체 장애인이나 아니면 고령으로 인한 그런 고령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떤 신체 활동 접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는 좀 학회에서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특수체육이라는 영어를 보면 스페셜 피지컬 에듀케이션을 하지 않고 어댑티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어댑티드란 말을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적용체육, 수정체육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한글로 번역을 하지만 사실 어댑티드는 개인형 맞춤 체육이거든요. 개별,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체육입니다. 맞춤 체육.
근데 맞춤을 한다는 거는 이제 커스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어댑티드 이 할 수 있는 이 맞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빛을 발해요. 그런데 맞춤을 한다고 하면서 옵션이 한 두세 개밖에 없으면 사실은 맞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반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수체육학회에서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다음 교사는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체육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프로그램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개인적인 정보도 받고 또 어떠한 어떤 신체 체력도 있을 것이고 또 잔존 기능도 있을 것이고 뭐 잔존 체력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이 특수체육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디테일한 연구들이 좀 많이 저는 되어야 저는 어떻게 보면 특수체육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2016년도에 이현수 교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연구를 조금 인용을 해 보니까 이 지적 장애인 관련 논문이 사실 그 외국에 비해서 약 한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한국 사실은 지체 장애인이 거의 한 50% 정도 되거든요. 아까 263만 명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전국의 한 5% 정도가 이제 장애인의 이제 등록 장애인의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수가 많은 어떤 지체 장애인이나 뇌병변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장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연구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한 50%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특수체육학회에서도 이제 분과가 조금 나와줘야 될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보통 한 호에 한 7개 정도의 논문이 이제 보통 실리는데 1년에 한 30편 정도의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회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좀 주셔서 이것들을 고르게 이렇게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특수체육학회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한 가치는 저는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좀 특수체육학회가 지금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이때까지 오늘도 굉장히 좀 멋진 곳에서 지금 이제 학예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특수체육학회가 더 발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사회에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헌을 한다면 보다 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또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것을 논의해도 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음악이 나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다양화된 어떤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체육 진흥과 신체 활동 촉진을 위한 특수체육학회의 역할에 관해서 정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차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뭐 진지영 교수님이나 정일 교수님이나 이제 매크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국가 기반의 다양한 정책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APA의 어댑티드라는 이 용어를 변형이나 적응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개인별 맞춤으로 가자. 저 아주 동감하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한국의 실정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폭넓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의 특채학회에서 다양한 분과 활동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세 가지의 토론 주제가 말씀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분의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일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정영기 사업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